오늘은 아이폰 8, 아이폰 SE2, 아이폰 11 프로 이렇게 세 가지의 기종을 가지고 찍어봤어요. 세 가지의 사진들 같이 보면서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맨 첫 번째로는 주간의 배경사진, 그것도 하늘을 이렇게 좀 담은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아이폰 8과 아이폰 SE2로 찍은 사진은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뭔가 보랏빛 느낌이 더 나는 그런 색상으로 지금 하늘이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이폰 11 프로로 찍은 사진의 하늘을 보게 되면 색감이 확실히 뭔가 더 파란 계열, 푸른빛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파란 하늘로 표현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육안으로 본 그 하늘의 색상은 확실히 아이폰 11 프로랑 가장 흡사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HDR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HDR은 무엇일까? 쉽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밝은 부분 혹은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같이 있는 곳을 촬영을 딱 했을 때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합성을 해서 그 노출값을 맞춰주는 게 바로 HDR 기능인데, 이번에 아이폰 8도 그렇고 아이폰 SE2도 그렇고 아이폰 11 프로도 그렇고 HDR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다른 건 아이폰 SE2와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HDR이라고 해서 조금의 성능 차이는 조금 보여주기는 합니다. 이렇게 주차장 사진을 보게 되면요, 안쪽에 그 주차가 되어 있는 그 공간은 굉장히 어두운 공간이고 건물 외곽은 밝은 이런 장소를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세 개 모두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번에도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안쪽 어두운 부분의 그 주차장에 오른쪽에 보면 하얗게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고 그 뒤로 주차 라인이 쫙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이폰 8 같은 경우 하얀 색깔 안쪽에 있는 주차 라인까지 캐치해서 사진을 찍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폰 SE2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그 주차 라인이 거의 안 보인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어둡게 사진을 찍힌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SE2보다는 주차 라인이 조금 잘 표현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어두워지는 부분일수록 이번에도 썩 잘 보이게 찍히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아이폰 8이 뭔가 더 디테일하게 잘 담아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HDR 성능을 한번 보고자 제가 역광 사진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해가 이렇게 역광으로 비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이폰 8의 이 역광 사진이 조금 더 밝고 그리고 장미의 색상을 조금 더 붉게 표현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진에서는 아이폰 11 프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둡게 찍힌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네. 물론 하늘 사진을 보게 되면 확실히 11 프로 같은 경우가 육안으로 봤을 때 가장 비슷한 색감을 구현해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HDR 기능을 켜고 노출 차이가 큰 그런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게 웬걸? 아이폰 8의 사진이 조금 더 선명하고 이쁘게 찍혔다. 다음에는요, 그냥 이뻐가지고 천장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 싶어서 동시에 두고 이렇게 천장 사진을 이쁘게 한번 딱 찍어봤는데 아이폰 8 같은 경우에는 완전 빛 번짐이 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빛 번짐이 없어서 잘 찍혔다 이렇게 뭔가 정답을 좀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오히려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느낌이 멋있게 찍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은요, 접사를 촬영을 해봤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제가 피사체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싱그러운 솔잎 이거를 한번 제가 찍어봤어요. 이 줄기 쪽 가운데를 확대해 보면 아이폰 8으로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잘 찍혔어요. 근데 확대를 해보면 노이즈가 껴있고 디테일이 날아간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폰 11 프로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넘사벽이네요. 가장 디테일과 이 색상과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그 느낌을 가장 잘 살려낸 건 아이폰 11 프로지만 아이폰 SE2 이 사진 역시 아이폰 11 프로와 거의 흡사하게 사진을 찍어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요,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셀카를 찍어봤습니다. 아이폰 SE2로 찍은 저의 셀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색감 같은 게 저는 아이폰 SE2가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해드려야죠. 아이폰 8부터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어둡게 찍혔다. 그리고 조금 더 뭔가 선명하지 못하다. 조금 더 칙칙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이폰 11 프로도 봐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11 프로의 셀카가 사실 제일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뭔가 누런빛이 좀 꼈다? 너무 사실적이다? 아이폰 8으로 찍은 그 느낌과는 또 다른 느낌의 뭔가 누래 보이는 이런 셀카가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다음은 야간 사진, 저조도 사진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내에서 불을 다 꺼놓고 굉장히 어두운 그런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사실 근데 아이폰 8과 아이폰 SE2에는 야간 촬영 모드가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지 못한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귀여운 곰돌이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두 기종 다 이 야간 사진에서의 이 부족함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진에도 확대를 해보면 디테일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일단 아이폰 SE2 곰돌이의 이 하트 부분이 골덴 그 느낌, 그 디테일을 노이즈가 지글지글하게 이렇게 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폰 SE2 같은 경우에는 담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8으로 가볼까요? 그 질감, 그건 확실히 아이폰 8이 날려버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사진 한번 보시죠. 이번에 아이폰 11 모델부터 들어간 야간 사진 모드, 그 대단함을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은요, 아이폰 11 프로와 아이폰 SE2의 인물 사진 모드를 제가 전면, 후면 다 찍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 아쉽지만 아이폰 8엔 그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모델로 제가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전면입니다. 사실 저는 찍어놓고 되게 놀랐어요. 하드웨어적으로 인물 사진을 표현해내는 아이폰 11 프로, 그리고 소프트웨어로만 인물 사진 모드를 표현하는 아이폰 SE2의 이 차이점이 저는 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결과물이 전 정말 놀랐어요. 아이폰 SE2 같은 경우에는 저의 이 외곽선을 따주고 뒷 배경과 확실하게 분리를 시켜주고 이런 게 11 프로와 비교했을 때 전혀 모자라는 게 없다. 진짜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후면 카메라로 인물 사진 모드를 제가 찍은 사진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진짜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소프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 그러니까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한 아이폰 11 프로의 인물 사진 모드가 확실히 월등한 차이를 보여줄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오직 소프트웨어로만 처리를 하는 아이폰 SE2의 인물 사진 모드와 정말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근사한 인물 사진 모드를 아이폰 SE2가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8, 아이폰 SE2,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이 기종을 가지고 카메라 테스트를 이것저것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정말 궁금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룸이었습니다.